자, 25년도 하반기 APR 채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상품 기획,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상위 1% 예시를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10년 만에 시가총액 1위에 오른 APR. 능력보다는요, 태도가 합격의 관건일 수 있어요. 컬처핏을 99%까지 끌어올리는 항목별 풀이를 시작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용호입니다. 저는 자소살닷컴 대표 컨설턴트고요. 면접학원 코칭패스의 대표 코치입니다. 숨고, 금홍, 탈인 같은 재능 판매 마켓에서 상위 랭커로 활약하고 있고요. 서울청년센터, 대전광역시 이런 정부기관과 협업한 경험도 있어요. 또 고려대학교 포함해서 유수대학교에서도 특강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경력의 측면에서 충분히 설티파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믿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APR 자기소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자면요. APR은요,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뷰티테크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2014년에 설립이 됐는데 불과 10년 만에 뷰티 업계 시총 1위를 찍었고요. 메디큐브, 에이프릴스킨, 포멘트, 글램디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 AGR 시리즈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장악했어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해외 비중이 78%고요. 미국 단일 시장 매출이 국내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런 APR에서 상품 기획이 뭘 하냐면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제품의 컨셉을 도출하고요. 개발 과정을 관리하고 출시 이후에 성과까지 책임지는 포지션이에요. 자, 근데 APR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어요. 화장품과 디바이스를 융합한 토털 뷰티 솔루션을 설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브랜드 매니저 같은 느낌으로서 R&D, 디자인, 마케팅, 제조 같은 거의 모든 부서와 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1대1 컨설팅 받고 있는 친구들도 보면은 이런 회사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서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화장품 회사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APR은 공고에도 나와 있듯이 화장품과 디바이스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글을 아무리 잘 써도 합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항목별 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항목당 글자 수의 제한이 사실상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항목당 1000자 정도를 쓰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항목,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 확인하고 싶은 건 세 가지예요. 직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뷰티 산업과 제품에 대한 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원론적으로 네이버에 몇 번 검색해보고 자소설닷컴에서 대충 본 다음에 뉴스 보도자료 몇 개 읽어보고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이 뷰티테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상품 기획자가 데이터 분석, 수요 예측, 원가 계산, 성과 측정 이런 정량적 역량이 좀 요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성과 지표를 포함하는 게 여러모로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트렌드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역량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도적 실행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뷰티 제품에 대한 이해도예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초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시겠죠? 작성 전략입니다. 직무 이해도를 먼저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상품 기획이 뭔지 일단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APR의 뷰티테크 기업으로서의 특수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상품 기획 담당자의 역할, 이게 뭔지 난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야 돼요. 그리고 뷰티 산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을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지엽적이어도 좋으니까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 트렌드를 분석한 사례, 관련 콘텐츠를 소비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써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기획은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고 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여 시장에 내놓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이 역할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었다. 자, 첫째, 그리고 둘째, 이렇게 구조화를 해줬어요. 데이터 기반의 트렌드 분석 역량이에요. 화장품 마케팅 동아리에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검색량 변화를 추적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를 기반으로 가상 브랜드의 신제품 콘셉트를 기획했대요. 그랬더니 기획안은 공모전에서 30팀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심사위원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완수 경험이 있다. 개발자 2명, 디자이너 1명과 함께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연히 초기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설문지 조사, 즉 이제 어떤 그 근거 있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MVP를 일정 내에 완성했고 월간 사용자를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현업에서 겪게 될 일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작성해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개발자 2명이랑 디자이너 1명 이렇게 본인과 입장 자체가 다른 배경 지식이 다른 사람이랑 일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APR에 들어가시게 되면 겪게 될 일이거든요. R&D가 개발자인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고 이제 뭐 디자인팀 이런 게 디자이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작성하실 때는 그냥 뭐 한 총 5명으로 팀원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부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나 역시 나랑 입장이 다른 사실상의 타 부서 사람과 동일한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과 협업해봤다 라고 쓰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항목 들어가겠습니다. APR이 지향하는 4가지 인재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핵심 가치와 부합하는 경험 또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요. 인재상의 정의를요. 외워서 쓰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언어로 재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make it 이라는 인재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재상을 그대로 이제 쓰기보다는 거기에 조금 더 본인만의 해석을 덧붙이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make it은 뭐뭐뭐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태도를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발휘해본 경험이 있다. 이 정도로요. 자, 그래서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들 일단 볼게요. 일단 make it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런 PM 역할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좋고요. 그로우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APR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역량을 키워온 경험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워크투게더는 사내에서 가장 협업이 많은 이 직무의 특성상 의견 충돌을 조율하거나 서로 다른 배경의 구성원들과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커스터머 석세스 같은 경우에는 APR의 사명 이걸 보시면은 Advanced People's Real Lif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객의 실제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요 하나의 인재상만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좋아요. 4가지를 다 쓰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2가지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쓰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언어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나에게 make it 이란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상황, 역할, 정량적 결과를 포함해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APR의 실제 사례와 연결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쓸 수도 있겠죠. make it을 선택했다면 APR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를 언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상위 1% 예시를 같이 봅시다. make it을 선택했고요. 나에게 make it 이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목표를 재설정하고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경험은 대학교 3학년 때 진행한 뷰티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판매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나는 PM에 자원했고요. 8주 동안 이러이러한 것들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4주차에 ODM 업체가 최소 주문 수량 문제로 계약을 철회했고요.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것도 역시나 실제 경험은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일종의 이제 MSG를 가미해서 현업의 에피소드와 최대한 비슷하게 풀어낸 케이스예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라.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두 가지 대안을 실행했대요. 첫 번째로는 소규모 주문이 가능한 업체에 컨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높아진 원가를 상쇄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간소화했다. 자, 소규모로 주문을 한다는 거는 이제 훨씬 더 개별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아진 원가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도 찾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재분배해서 노력한 결과 지연된 이주를 만회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도 대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Make It임을 배웠다. 니네 회사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품 기획자로서 내가 너희 회사랑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뭐뭐가 make it 임을 배웠고 APR에서 안 되면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의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써보시고 충분히 아이디어업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이에요. APR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포부를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핵심 메시지를 먼저 전달 드릴게요. APR이 좋아서 이 정도의 원론적 수준으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APR의 상품 기획인가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뷰티 기업 중에 APR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성장하는 기업이다, K뷰티 1위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APR만의 차별점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이게 본인의 가치관 혹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랑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요구돼요. 자, 이번에 보면은요, 여러 직무를 뽑는 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상품 기획 단 한 개만, 한 개의 직무만 채용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이 직무에 특화된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숙고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현실적이면서도 성장 지향적인 포부를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원 이제 PT 면접을 보면은요, 은행 들어와서 카드 몇 개 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현실적 수치보다는 좀 폭력적이라고 할까요? 인 수치를 언급하는 게 영업인으로서의 패기를 보여주기에 좋아요. 자, 근데 APR에서는 다르죠. 내가 들어가자마자 1, 2, 3만 업무를 이제 수행함으로써 매출 2배 늘리겠다. 이런 것들은 이 친구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모르는구나라는 평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단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톤 다운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원대한 포부를 얘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핵심 체크 포인트,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 글로벌 성장에 대한 비전, 상품 기획 직무와의 연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이 부분은 상당히 공통된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 전략입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APR의 강점과 본인의 가치관, 경험 혹은 개인의 목표, 그리고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본인의 역량 등등을 언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최근의 실적, 뉴스 이런 기업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부는 단기랑 중장기로 구분하시고요. 회사의 비전과 본인 포부를 어느 정도 정렬시킬 필요가 있어요. 상위 1%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원한 이유가 뭐야? 뷰티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방향성에 공감한대요.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이 제형이나 성분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데 APR은요, 토털 솔루션을 통해서 신시장을 개척했대요. 그리고 기기로 피부를 관리하고 이거에 맞는 화장품을 바른다. 이런 접근법이 소비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고 나 역시 이런 융합 기획에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외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해서 영어 콘텐츠를 꾸준히 소비해 왔기 때문에 내가 해외 시장의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어필을 했죠. 자, 그러고 입사 후 단기적으로는 조금 겸손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기초 역량을 다지겠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2, 3년 차에는 담당 제품 하나를 온전히 리드해서 책임지는 상품 기획자가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전용 제품 기획에 참여해서 APR이 지향하는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끝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APR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다 같이 알아봤고요. 유튜브로 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생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 블로그에 원문을 이렇게 다 완성본으로 작성을 해놨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APR 관련된 산업, 기업, 직무 분석 보고서 워드 기준 30페이지 분량으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될 거고요. 나아가서 면접 보실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